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6월 28일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순서로 또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델타 변이라고 그러네. 또 이름이 또 왜 그래? 델타 변이는 또 뭐야? 자, 오늘 주요 뉴스 뭐냐면 모두 투어도 결국 인력 구조 조정에 돌입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들어와 있고요. 세계 주요 국가와 주요 지역별 격리 기준 현황을 외교부 자료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JNTO죠. 일본 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이 한 1년여 만에 바뀐다는 소식. 그리고 필리핀 관광청과 모두 투어가 공동 프로모션 실시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요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티는 만화의 언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가상여행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행복한 여행지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여행지 탑 10을 이렇게 뽑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 텍스트 뉴스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접하실 수 있고요. 에어부산 7월에도 무착륙 비행 2차례 정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김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인천공항 박물관 오픈했다는 소식 이렇게 주요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모두 투어가 구조조정에 드디어 돌입합니다. 참 그동안 이제 뭐 100% 연봉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좀 일단은 좀 기다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조금 모두 투어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모두 투어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경영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시장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비상 경영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까지 인적 구조 조정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 같은 대규모 인적 구조 조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좀 버티기 전략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다시 호황에 접어들었을 때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었죠. 자, 6월 말 기준 현재 모두 투어는 고용 인력의 약 15%만 주 3일 근무 중이고요. 전체 85% 이상의 인력이 무급 휴직 중으로 결국 노사 양측은 지난 23일 전 직원 대상 희망 퇴직 시행과 세부 조건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노사 양측 대표는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요. 휴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여행 수요 회복 속도 예측에 따른 실제 근로 인력과 고용 인력 간의 불균형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 부정적이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관계자는 희망 퇴직 이후 여행시장 회복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책임 통감 차원에서 경영진을 포함 전 임원의 사직서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내용을 내부 직원 소통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겠다. 추가 세부 논의는 이번 희망 퇴직 신청 결과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사실 좀 예상은 됐습니다. 예상은 됐고 왜냐면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제 아무리 아무리 좋은 회사 뭐 이런 거 지금 얘기가 안 돼요. 번 게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유지해요. 지금은 예전에 무슨 뭐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인력을 뭐 좀 욕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인력 구조조정하는 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회사 자체가 그냥 붕괴되면 뭐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절차, 마무리 절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노사 간에 좀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서로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헤어지는 수순인데 좀 좋게 헤어지는 거, 좋게 헤어지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외교부의 해외여행팀에서 6월 21일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 세계 주요 지역별 격리 기준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출발 72에서 96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입국 시 PCR 검사를 병행하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 요건을 단계별 상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의무화되어 있어 음성 확인서 소지 시 격리 면제하거나 또 진단 검사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국들 어떻게 있는지 대략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지역별 격리 기준 현황입니다. 외교부 해외여행팀에서 6월 21일 10시 기준이고요. 대부분의 국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R 검사 병행 실시 중이고요. 자, 세계 주요 국가 지역별 격리 현황은요. 가장 지금 21일로 많은 게 베트남과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10일은 노르웨이, 이스라엘, 대략 미국,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면제 국가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면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등 하와이주,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등등 있고요. 체코,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필리핀 등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등 21일 이상 격리는 미포함됐고요. 베트남, 싱가포르는 14일에서 21일로 연장됐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륙별 동향은 대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코로나 음성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 14일 이상을 의무화, 홍콩과 중국은 21일 이상, 아시아 태평양이 가장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14일부터 격리 면제까지 다양한 격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요, 미국 출발 3일 전이내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항공사에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좀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미국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호주는 외국인 입국 금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미 역시 출발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하면 격리 면제, 이렇게 좀 느슨한 방역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등은 출발 전 역시 음성 확인서 제출 및 또는 입국 시 검사 후에 음성 판정되면 격리 면제. 주로 중동, 유럽은 좀 느슨하게 가고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일은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싱가포르가 이렇게 돼 있고요. 14일은 여기 국가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가는 나라를 한번 볼게요. 대만 출발 72시간 내에 발급한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시설 자가격리 이렇게 해야 되고 시설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PCR 음성 확인, 입국 후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카오, 말레이시아는 아직 뚜렷한 게 나온 게 없고요. 대부분 보면은 일본, 캐나다는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된 PCR 음성 확인서 제시, 입국 시 PCR 검사 후 3일 시설격리 및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4일은 현재 태국도 14일, 필리핀도 14일, 호주도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열흘 정도의 그 자가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령 괌, 하와이주도 이렇게 내용은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영국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좀 바뀐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뭐 강화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충 나와 있고요. 8일은 격리는 5만, 7일은 나이지리아, 사우디, 스웨덴, 카타르, 튀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일도 이렇게 나와 있고 2일에서 14일 면제를 한번 볼게요. 면제가 가장 많긴 한데요. 요것도 변이 지금 6월 2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뭐 멕시코, 몰디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한 저희 그 표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에 저희가 캡처를 해서 실어놨으니까 자세히 보시려면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뉴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셨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관광국 JNTO죠. 한국사무소 정연범 소장이 교체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1년 전쯤에 새로 다시 왔었죠. 그 당시 저희가 구원투수 등판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연범 소장이 본청으로 다시 가고요. 새로 오시는 분이 이제 기타자와 나오키라는 이름을 가지신 소장, 한국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하토리 준 차장도 새롭게 한국사무소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임직원 보직 업무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장은 이제 기타자와 나오키 소장, 그다음에 총무 관련한 것 일들은 이제 하토리 준 차장, 그다음에 이시카와 유즈키 차장도 VJ 사업 관련해서 맡는다고 하시고요. 이주연 부장이 총무와 마케팅 총괄, 유진 수석과장, VJ 사업, 미디어 이렇게 있고 기타 등등 이제 또 사원분들도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좀 시작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랑 모두 투어가 공동으로 28일 월요일부터죠. 7월 28일까지 한 달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리브 투 필리핀, 요거 영어로 하면은 리브 투 필리핀 코리아's favorite vacation spot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필리핀 관광부의 리드 하에, 그러니까 필리핀 관광부 주도 하에 이제 뭐 필리핀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협정인 그린레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발빠르고 잽싸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필리핀 관광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인기 있는 휴양지죠. 세부와 보라카이를 비롯해서 보홀 등의 여행 상품을 그 다음에 바닐라 클락 지역 골프 여행 상품 선보일 예정이고요. 출발일은 10월 이후 패키지 상품부터 에어텔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주 세부와 보라카이 보홀 상품은 각각 선착순 한정 50% 할인 특가 이벤트 진행하고 프로모션 마지막 주에는 골프 상품 또한 일부 상품에 한해서 50%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죠. 라이브 커머스 채널과 해외 패키지 여행, 비교 플랫폼, 트립 스토어 등을 통해서 프로모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홈플러스 키오스크에도 상품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모두 투어의 제휴 채널을 통해서 필리핀 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주요 상품은 뭐 세부는 이제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보라카이도 관련한 리조트 있고 다 있으니까 지역과 관련한 리조트를 이렇게 묶어서 프로모션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요 모두 투어 홈페이지 또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이런 거에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아실 거예요. 필리핀 입장에서 가장 많은 외국 관광객 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예. 필리핀 입장에서 인바운드 1위는 한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가성비 기타 등등 또 퀄리티 뭐 이런 거 보면은 필리핀이 굉장히 괜찮은 여행지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 관광부 이제 한국 시장 홍보하는 또 업체도 좀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지금부터 그죠?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는 그건 거고 준비할 것도 준비해야지 그죠?
자, 아시아나항공이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의 신주 인수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비상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신용을 담보로 한 사모사채 발행의 난항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회복 기대와 화물 실적 호조 등에 입어서 그리고 대한항공과의 M&A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시각이 반영될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장기 요거 이제 발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의 그 합병을 M&A로 이렇게 인식을 좀 하네요. M&A 정확히는 M&A 맞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발행한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는 570억 원은 1년 만기, 230억 원은 1년 6개월, 그리고 300억 원은 2년 만기 이렇게 분할 발행으로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그 합병, 뭐 인수합병, 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거의 된 것처럼 얘기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기사를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각지에서 합병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그거에 관심을 안 갖다가 저희가 기사 나간 뒤 한참 뒤에 어디 KBS인가 연합뉴스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필요해요. 예. 거기서 또 틀어버리면 안 되고 공정위도 원래 공정위 결과도 6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두가 좋은 윈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제 진행이 됐으면. 예.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근데 좀 우려되는 건 사실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죠?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타부타 또 코멘트를 다는 것도 또 좀 오바스럽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자입니다. 오늘 이정민 칼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칼럼 주제는 되지도 않을 일을 왜 계속할까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는 두 개의 장면이 지난 6월 24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연출이 됐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기보다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으로 일갈하는 편이 더 솔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일부 여행사와 협회 관계자들은 벌써 6개월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주장이자 외침이죠. 시작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 되지도 않을 일인 것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 역시 지금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정도의 무모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관광 박람회입니다. 내용의 충실성, 컨텐츠의 막강함을 떠나 오프라인 형태의 대규모 관광 박람회는 이 시국에 욕 안 먹으면 다행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주최 측의 금전적 손해와 이익은 그렇다 쳐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면이라는 칼날이 관계자들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장면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마도 처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 다른 장면은 이와는 정반대로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두 장면 모두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공통점과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승산 없는 싸움이며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굳이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 해도 되고 안 한다고 그 누구도 욕하지 않을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아도 통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이 같은 일을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면해 버리면 너무 비참해진다. 월요일자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